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어려운 상대입니까? 쉬운 상대입니까? 뭐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렇게 보세요. 예, 전 뭐 처음에 한동훈 전 장관이 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취임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뭐 한나땡이다라고 그랬지만 저렇게 만만한 상대 아니다고 전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뭐 여당 전당대회 과정을 봐도 네. 또 대통령과 또 어느 정도 각도 세우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당의 경쟁력은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끝난 지가 지금 3개월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된다. 또 윤석열 정권이 당정 관계, 용산과 당과의 관계도 바꿔야 된다.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졌는데 결국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거기에 또 포함된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윤심이 작용 안 했다고 얘기들 하지만 저는 뭐 적극적으로 작용하려고 노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번 심판한 게 아닌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변화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게 윤석열 심판 정서가 다시 한번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그 경선 과정에서 김옥균 프로젝트니 뭐니 해갖고 한동훈 대표가 돼도 끌어내리려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막 여의도에 돈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뭐 보죠. 김옥균이 어느 분도 그런 말씀하셨던데 도대체 김옥균이 누구냐? 한동훈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했을 때 저는 뭐 오히려 거꾸로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60%를 훌쩍 넘었는데 그런 당대표를 어떻게 끌어내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그 검사 생활 같이 한 분입니다. 네. 거의 저는 뭐 일심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거꾸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쥐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명운을 쥐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배 탄 거죠. 네. 예, 어쨌든 싫어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을 이미 발의를 했고 이게 차상병 특검법 재표결하고 뭐 같이 추진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본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은 뭐 정면 돌파할 테고 뭐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근데 네. 결국 이 문제 한 차상병 특검법은 대통령과 또 대통령이 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 출마하신 분들 또 대통령실로 초청해 갖고 뭐 오찬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얘기가 되겠죠 향후에. 네. 그런 얘기가 좀 서로 있을 입장 거라, 차이들이 있겠으니까요. 네.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배에 탔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 주셨는데 그 상태에서 공생을 모색을 하는데 네. 두 사람이 다만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옮겨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공천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당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2조 심판론에 선봉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을 세워가지고 비타입적 어떤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국회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각을 세운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민생에서 성과를 거둬야 되거든요. 야당도 특검이 지금 탄핵 뭐 이런 문제만 갖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일정 부분 결국 여야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또 대통령실과의 양해하에 또 야당과 일정 정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겠죠. 네네. 어제 먼저 그 대표된 후에 뭐 기자회견 보면 금투세 얘기니 뭐니 해서 민생 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 예. 그런 것부터 좀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같은 진단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거의 90%. 네네. 예.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썩 그렇게 보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그렇게 보세요?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예.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김두관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자칫 이게 들러리만 서는 게 아니냐 좀 의미 있는 득표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김두관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걸 좀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선거 캠페인이 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예. 좀 오히려 좀 뭐 새로운 어떤 국가 비전 전략이라든가 민주당의 변화라든가 또는 뭐 그런 새로운 정책 노선들 이런 걸 갖고 논쟁을 붙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장에서부터 장관까지 도지사까지 맞아요.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자기 삶의 역정들을 잘 모르는 당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걸 경험을 해갖고 민주당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했지. 지금 뭐 본인은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자기를 저 김두관 후보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면 다 몰라요 사실요. 그분의 과거를. 예. 그래요? 예, 젊은 당원들은 더더욱이나 모릅니다. 이랬을 때 김두관 후보도 뭔가 비전이 있구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줬으면은 더 좋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 측에서 집단 쓰레기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가 삭제를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게 이제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저는 김두관 후보 제가 아는 김두관 후보는 그런 말을 쓰실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네. 또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김두관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시지 팀에서 뭔가 잘못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바로 또 사과를 했고 팀을 교체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표 경선보다 최고위원 경선이 더 관심사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죠. 솔직히. 네네. 예. 정봉주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의원님은? 전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 못하셨어요? 예.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세요? 저는 정봉주 후보가 과거 윤석열 정권과 또는 그 이전에 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요. 네. 계속 그 여당과 강하게 싸워왔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그러한 것들이 본인의 그 유튜브 TV라든가 또는 뭐 다른 또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한 유튜버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과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윤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당원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쳐요. 네네. 그리고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고 쳐요.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순발력도 있고 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십니다. 빠르시고요. 또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분이기 때문에 또 대표와 잘 소통하면서 네. 해나갈 것을 보고 있고 원래 또 두 분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네. 아, 두 분이 가까운 예, 거예요?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사이가? 예, 제가 잘 알죠 그분은. 네. 아, 호흡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예. 그럼 대외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정봉주 수석에. 다만 그 부분은 네. 어쨌든 정봉주 후보에 대한 그 일반적인 또 약간 뭐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점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깊이 또 사과를 하고 또 성찰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현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네네. 법사위원장. 네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러 지금 논란이 있고 네네. 제명 또 청원까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 법대로를 외치면서 네. 지금 뭐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데가 아니고 법을 만드는 데거든요. 네네네. 행정부나 사법부는 법대로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저는 국회는 법대로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룰은 만드는 데니까요. 예.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해 갖고 결국 나가서 합의하게 되면 그게 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법원이나 사법부에서도 국회의 자율권을 굉장히 높게 존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래도 또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사 진행을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현재 뭐 청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해 갖고 하는 게 뭐 위헌 위법이다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여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또 여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좀 저 위원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좀 그 끌어내는 역할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그 네. 말씀이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포럼을 만드셨죠. 네네. 의회 민주주의 포럼인가요? 미래를 여는 의회 민주주의 포럼입니다. 어떤 취지로 만드신 겁니까? 지금 그 의회가 의회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첫 번째 원인은 저 행정부가 또 대통령이 국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단적인 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가는 여당도 실적으로 야당과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재량이 없습니다. 의회가 의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네.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여야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뭐 이런 네. 걸 좀 고민해 보고 또 새롭게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AI의 어떤 시대의 어떤 도래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연구해 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게 뭐 이제 민주당 운영에 대해서 몇 마디 나오면서 이게 친명의 분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언론 보도한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이죠? 뭐 친명의 분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민주당을 걱정하고 네. 민주당이 차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외연을 확대하고 네. 어떻게 중도층을 포섭해 나가야 되는지 저는 그런 고민들도 함께 해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한 이슈는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런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예. 지금 뭐 정치권에 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쨌든 밝혀질 일 분명한데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네. 또 대통령실에서 관할한 경호처의 어떤 보안 시설에 가서 조사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의 조사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분명히 검찰총장께서 법 위에 국민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뭐 상식과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중앙지검의 행태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게 결국 대통령과 배우자의 의지가 관철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출장 조사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네네. 민정수석의 역할이 혹시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없었다고 보면 또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민정수석 역할이 뭐겠습니까? 네.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검찰에서 인사와 기획을 담당했던 분이신데 네.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좀 보고 그렇게 추측하는 게 뭐 상식이겠죠. 네. 어느 정도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쨌든 뭐 그 결과가 지금 뭐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게 예. 뭐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실도 관할한 경호처 그 사무실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변호사가 이래서 수사팀하고 조율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뭐 경호처 부속 청사를 쓴다 이런 얘기는 지금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변호인이. 네네.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용산에 누군가가 또 조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을까? 근데 민정수석이 역할을 했다면 그건 그 주어진 역할이 맞는 겁니까? 저는 뭐 민정수석의 역할이 결국 대통령의 네. 업무를 보좌하는 거지만은 또 대통령 배우자는 뭐 법적으로야 사적인 공적인 위치에 있는 한 사적 인사라고 하겠지만은 네. 사실상 공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역할들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민정수석이 그런 정도 조율한 역할은 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겁니까? 네네. 예. 그 지금 그 출장 조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뭔가 충돌, 의견차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지향점은 같다. 무혐의 종결 처리라고 점에서 별로 다를 거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보세요? 그런 면에서 이런 형식의 그 비공개 출장 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결론은 같거든요. 결론은 결국 대통령 배우자분의 혐의 없음 종결이 분명할 텐데 네. 이런 분란을 왜 일으키는지 좀 의문이고요. 예. 다만 어쨌든 그게 뭐 저는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관철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기가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 후면 후임자 임명해야 되는데 네. 저는 뭐 이원석 총장이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행태를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이나
그 어쨌든 뭐 그 위에서는 결국 뭐 검찰총장도 결국 뭐 장기판 위에 졸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누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예. 총장을 졸로 보고 있다. 네네. 그렇게 보여지고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기재위 소속이시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꺼내들었던 종부세 문제, 금투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당장 그게 어쨌든 종부세 뭐 완화 내지는 폐지, 뭐 금투세 또 유예 내지는 폐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어쨌든 종부세는 실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세수도 굉장히 적어졌는데 좀 실질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 대화해보자는 거니까 좀 열린 자세로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한동훈 대표 여당 쪽하고 최초로 한번 테이블에 올려서 같이 논의해볼 사안이라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 같은 경우는 뭐 대상 굉장히 적지만 만약 그 고액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피해가 결국 개미 투자자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좀 반영해서 조정할 필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